안녕하세요. 우아한 테크 코스 3기 건프입니다. 오늘은 로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운영하는 개발자 양성 과정인 우아한 테크 코스에서 백엔드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참여하며 객체 지향, TDD, 소프트 스킬을 배우고 있고 이를 통해 멋진 개발자로 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 현재 직장, 과거 이력 등을 적는데 아직까지 과거 이력이라 할 만한 게 없어서 조금 채워넣어 봤어요. 멀리서 대충 보면 나름 있어 보이겠죠? 이번 테코톡의 목표는 이 강의를 본 사람이라면 그림과 같은 결과물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이론과 간단한 실습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 정도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테코톡에서 다룰 내용은 로깅에 대한 가벼운 이해와 스프링부트에서 채택 중인 로깅 추상화 라이브러리 SLF4J와 그 구현체인 로깅 프레임워크 로그백의 개념과 실제 사용법이에요. 인생은 뒤로 오는 꽃길이라는 문장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어디서 나온 문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게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문장을 개발자로서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걸어보니 지나간 길이 꽃길이었다 라고 해석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을 텐데 한창 개발이 두려웠던 과거를 생각해보죠. 저는 이때 기능 개발을 하고 서비스가 잘 동작하는지 하기 위해 시스템 아웃을 사용하거나 직접 그 기능이 동작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 서버를 띄우고 전초 작업을 다 한 이후 작성한 기능의 동작을 확인했어요. 이런 방식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배포를 하기 전 진득하게 기능을 둘러보았기에 마음을 안정을 주기도 했었어요. 커피도 한 잔 하면서 말이에요. 이때 전 이 방법이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100개의 기능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분명 직접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확실했지만 여유 시간이 없었기에 테스트 코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테스트가 동작하면 배포를 진행했어요. 이때 테스트하는 것을 배우게 됐고 기능 정상 작동 확인에 시간을 많이 줄이게 됐어요. 하지만 이때도 배포 환경에서의 동작 확인에서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테스트가 통과했으니 배포 환경에서도 잘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배포 환경에서의 동작 상태 확인을 위해선 지금까지 플로그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요. 이제 로깅에 대해 알아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분명 로깅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재의 과정까지 오기 위해 걸어왔던 순간들은 값졌고 저에겐 꽃길이었어요. 앞서의 과정이 없었다면 로깅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두려웠던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오죠. 우선 로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깅이란 프로그램 동작 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행위라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일은 뭔가 애매하고 기록 또한 모호합니다. 이 애매모호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로깅에 대해 알아보죠. 저는 앞서 말한 모든 일을 개발자가 최소한으로 가져야 할 목적으로 정의해봤어요. 이는 크게 서비스 동작 상태와 장애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의 서비스 동작 상태란 시스템이 동작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 즉 시스템 로딩, HTTP 통신 등을 얘기해요. 여기서 의도한 이세션이라 표현한 부분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장애는 input, output 이세션, 널포인트 이세션 등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말해요. 결국 모든 일이란 말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혹은 팀에 맞게 정의하면 돼요. 기획이 명확하다면 기획에서의 요구사항을 따르면 되겠죠? 저는 로깅을 언제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서비스라도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살펴본 최소한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요구사항에 맞게 작성하면 돼요. 언제 로그를 남길지 정했다면 어떻게 기록할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시스템 out.println, 시스템 error.println은 로그를 남길 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처음 언어를 시작할 때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해보죠. 결국 그게 로깅의 방법 중 하나였어요. 그 다음으로 이번 테크톡에서 다룰 확장성이 요구하고 설정이 쉬운 로깅 프레임워크예요. SLF4J, 로그백 등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서 본 시스템 아웃과 로깅 프레임워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로깅을 사용하면 출력 형식을 커스텀할 수 있고 출력을 지정했을 시 무조건 출력이 되는 시스템 아웃과는 다르게 로그 레벨에 따라 남기고 싶은 로그를 지정할 수 있어요. 또한 콘솔뿐만 아니라 파일이나 외부 네트워크 등 로그를 별도의 위치에 저장할 수 있어요. 성능도 시스템 아웃보다 좋다고 합니다.
실제 서비스에는 로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로깅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로그를 남길까에 대한 고민은 로그 레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우선 페이탈 에러는 매우 심각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로 작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작성하지 않아요. 에러 레벨은 의도하지 않은 에러가 발생했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 작성해요. 주로 외부 API 요청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즉 프로그램 내에서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예외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원 레벨은 에러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작성되는데요. 이러한 로그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통해 개발자가 좀 크리티컬한 에러를 맞닥뜨리기 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사용해요. 인포 레벨은 요구사항에 따라 시스템 동작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고 개발자가 의도한, 즉 명확한 의도가 있는 에러를 발생할 때 사용해요. 디버그 레벨은 인포보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주로 디벨롭 환경에서 사용해요. 트레이스 레벨은 디버그 레벨보다 더 자세한 예외 로그를 사용할 때 사용해요. 이는 최종 프로덕션이나 커밋에 포함되면 안 돼요. 로그 레벨과 설명을 알겠는데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회원가입 시 DB에 동일한 이메일을 가진 회원이 있을 때 두플리케이션 익셉션을 던진다면 이 이벤트의 로고는 어떠한 레벨을 적용할까? 네, 정답은 인포예요. 앞서 얘기했던 개발자가 의도한 예외이기 때문이에요. 그어진 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시스템상에서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예외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개발자가 의도한 예외를 나타낼 땐 아래쪽을 기준으로 두면 돼요. 지금까지 로깅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디버깅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외 사항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디버깅이에요. 변수의 값이나 메모리 주소 등을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는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 서버가 구동되는 중이라면 디버깅을 하기에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디버깅을 쓸 수 있다면 최대한 디버깅을 활용하고 실제 서버가 구동 중이거나 디버깅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로깅이 최선의 선택이라 볼 수 있어요. 네, 앞서 전반적인 로깅에 관해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 말한 부분들을 통해 본인만의 로깅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내긴 아쉽겠죠? 실습에 들어가기 전 사용할 로깅 프레임워크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게요. SLF4J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로깅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상화, 즉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프레임워크예요. SLF4J는 추상 로깅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최종 사용자가 배포 시 원하는 로깅 프레임워크를 결정하고 사용해도 SLF4J가 인터페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SF4J를 의존하는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는 실제 구현을 몰라도 돼요. 개방 폐쇄 원칙, 그리고 의존 관계 요청 법칙이 잘 사용되었다 볼 수 있어요. SLF4J의 동작 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SLF4J의 동작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개발할 때는 SLF4J API를 사용하여 로깅 코드를 작성하고 배포할 때는 바인딩된 로깅 프레임워크가 실제 로깅 코드를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러한 과정은 SLF4J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모듈인 브릿지, API, 바인딩 모드를 통해 수행될 수 있어요. 그림에서는 구현 프레임워크를 로그백으로 정했어요. 브릿지 모드는 SLF4J 이외의 다른 로깅 API로의 로그 호출을 SLF4J 인터페이스로 연결하여 SLF4J API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어댑터 역할을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아직 변경되지 않은 이전의 레거시 로깅 프레임워크를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여러 개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브릿지와 바인딩 모듈의 같은 종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안 돼요. API 모듈은 로깅에 대한 추상 레이어, 즉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요. 결론적으로 로깅 동작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추상 메서드를 제공한다고 보면 돼요. 앞서 말했듯이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모듈만 단도적으로 쓰일 수 없어요. 사용 시 주의점은 반드시 하나의 API에 하나의 바인딩을 더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바인딩 모듈은 SLF4J API를 로깅 구현체와 연결하는 어댑터 역할을 하는 모듈이에요. SLF4J API를 구현한 클래스에서 바인딩으로 연결된 로고의 API를 호출해요. 앞서 API의 주의점과 같이 하나의 API에 하나의 바인딩을 둬야 해요. 현재 로깅 구현체는 로그백이에요. 로그백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배운 것을 토대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로깅 실습을 해보죠. 실습 예제는 기터브에 올려놨어요. 네, 먼저 프로젝트 설정을 해볼게요. 빌드 툴로 설정을 하고 자바는 11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네임은 SF4J 랩으로 있고 아티피트는 제 아이디 리그나우를 사용했습니다. 실습에 필요한 메인 클래스를 등록하겠습니다. 랩 패키지를 등록하고 여기에 랩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메인 클래스를 등록했고요. 메인 메시지 또한 설정했습니다. 폴문을 한 개 두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시스템와 프린트에는 통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로깅 재밌어. 네, 로깅 재밌어라는 것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아웃을 통해서는 키케야 이렇게
시스템화 프린트 엘리멘 출력과 그리고 에러 출력 이렇게 두 개 정도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SLF4j API를 등록하고 이를 사용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그래들에 필요 없는 라이브러리는 제거하고 SLF4j API 라이브러리를 등록하겠습니다. 저는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등록했으니 우선 로고 등록을 해볼게요. 로고는 SLF4j의 로고를 등록하고요. 로고 팩토리의 get 로고를 통해 랩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포문을 작성했고요. 저는 처음 로고 인포를 통해 로고를 출력하는 것을 해볼게요. 출력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SL4j API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PPT에도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인딩 모드를 현재 추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인딩 모드에 필요한 로그백 클래식을 추가하겠습니다. 로그백 클래식을 유전성에 넣어주면 로그백 클래식 자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외부 라이브러리를 자기가 등록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을 합니다. SL4j API와 그리고 로그백 코어는 해당 아티팩트에 맞게 직접 설정해 주는 게 조금 더 좋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백 클래식에 있었던 유전성들을 다 제외하고 따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출력 또한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뭔가 로고 인포만 두 개는 아쉬우니까 로고에서 지원하는 에러 레벨을 다 작성해 보겠습니다. 에러, 워닝, 인포, 디버그, 트레이스. 네, 지금 트레이스를 작성했을 때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을 더 썼는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출력을 쪽으로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트레이스 레벨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했던 중 한 개는 로고 팩토리에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로고 레벨은 디버그로 잡혀있다는 점입니다. 디버그로 잡혀있기 때문에 하위 로고 레벨인 트레이스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한 현재 트레이스에서는 스트링 플러스 연산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만들면 그 트레이스가 실질적으로 호출되지 않지만 이 플러스 연산자가 실행돼서 메모리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성능상에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위에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디버그 레벨 이상 말고 에러 레벨만 아니면 인포 레벨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로그백 XML 파일을 등록하여 저희가 커스텀하게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각각 대한 세세한 설명은 이후 로그백 실습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고의 루트 레벨에는 현재 에러로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면 에러 로고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루트 레벨을 에러가 아닌 인포로 변경한다면 인포 레벨의 로그만 나오게 되겠죠.